네, 앞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또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행안부는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해서 현장 상황을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김종호입니다. 네, 지금 언제 사고가 발생한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 무렵입니다. 울산 남구 남하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난 사고입니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매몰됐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거로는 7명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2명은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으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조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장에서 직접 신고가 접수된 게 아니라 멀리서 사고를 보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붕괴 규모가 컸는데 현장에서 입수된 사진을 보면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를 앞둔 보일러 타워로 전해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각 기관이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해 상황을 지원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 남하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오늘 오후 2시쯤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매몰됐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거로는 7명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2명은 구조됐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 등을 동원해야 해서 구조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네, 이송규 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지금 전화 연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되기 전에 지금까지의 상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대형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사고 현장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2시 6분쯤 사고가 발생됐고요. 울산 화력발전소 내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상자 7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6명 그리고 차량 13대가 투입이 돼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울산시 남구 이 용잠동인데요. 여기 이제 울산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가 됐고요. 자, 지금 현장 사진을 보면 큰 건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내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송규 회장님이 지금 전화 연결이 다시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규 안전전문가협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네, 교수님. 붕괴 구조물이 지금 보일러 건물이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물로 좀 보이시죠? 지금 그게 발전소 그 일부 건물 같습니다. 지금 거기 울산 발전소가 중지되고 아마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체 작업 중에 있는 건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해당 구조물은 오늘 발파 해체가 예정돼 있던 네네.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지금 발파 사전 준비를 하다가 붕괴가 났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조물이 지금 해체하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붕괴가 됐는데요. 지금 해체 과정에서 어떤 하려면은 그 전에 해체 계획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럼 해체 순서대죠. 절차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가 좀 불분명하고요. 또 그 작업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해체 작업 계획서가 적정하게 계획서가 수립이 됐는지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파 해체라고 하면 저희가 알기로 구조물이 매우 대규모일 때, 그러니까 높을 때 네. 폭파 수단을 이용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주저앉히는 방식을 저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방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조 건물들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발파 같은 경우는 잘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발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데 어떤 채석 작업을 할 때 발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건물을 발파할 때는 발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기 전에 이거는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고 철저한 어떤 그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붕괴된 구조물에 7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인원은 조금 더 취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지금 네네. 보면 붕괴된 구조물이 워낙 크기가 크고 또 이 무게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구조하는데 그렇죠.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철거 과정에서 지금 붕괴가 됐기 때문에 구조하는 과정에도 지금 상당히 그 어떤 기술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전체 어느 일부분은 붕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 붕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2차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한 어떤 절차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구조 작업에 어떻게 보면 안전적인 그 절차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매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골든 타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그 7명 중에 뭐 7, 8명 매몰됐다고 한다면 그 7명 중에 정말 1, 2분을 다투는 그런 아주 그 필수 필요한 어떤 시간도 있겠지만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구조 인력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정말 빨리 어떤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